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자체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거고요. 징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징계가 일반적인 징계보다 훨씬 무겁다라는 거.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회기 딱 마지막 끝날 때 시행이 된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명박 때도 내내 그랬지만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고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안건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제발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자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를 하는 동안에 질서 유지를 강화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시도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몇 차례 다룬 적도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85조의 2를 신설해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게 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필리버스터 106조 2에서 신설을 해서 이걸 가능하게 했고요. 또 대표적인 걸로는 그동안은 법이 이렇게 통과가 돼도 법사위에서 법을 붙잡고 트집을 잡으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법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86조에서 체계와 자꾸만 심의할 수 있다. 법사위는 그 외의 거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법 개정을 했죠. 이런 세 가지가 국회 선진화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조항은요 106조의 2라고 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 조문 제목이 뭐냐면 무제한 토론에 대한 거예요.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 개의 전에 또는 그 안건이 추가될 경우에는 그 해당 안건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서 3분의 1 이상 이 요구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에 의원 한 명당 한 번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정말 시간 제약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결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나면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 필리버스터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106조의 2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제적의원이 5분의 1 출석을 안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조항에서는 제적의원이 5분의 1이 출석을 안 해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은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고 나면 자리를 떠도 상관없고 이번처럼 들어누워서 잠을 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계속 토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힘당의 이런 목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판결문이나 아니면 아무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줄줄이 읽는 이런 거는 사실은 국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국회법은요 102조에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해져 있고요. 103조에서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번까지 발언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조에서는 발언 시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보면 뭐냐면 내용과 횟수와 시간에 대한 거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근거를 두고 보면 106조의 2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1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즉 104조에 나와 있는 발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횟수는 의원당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3조에 있는 2번 발언에 대한 예외, 104조에 있는 발언 시간에 대한 예외는 106조의 2항에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102조에 나와 있는 발언 내용에 관한 규정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읽는 것은 102조의 위반이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징계 대상입니다.
국회법 155조 1항에서 보면 행위에 대한 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요.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 5호를 보면 102조를 위반했을 때,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8호에서는 145조에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가 있고요. 12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내용을 보면 163조에서 징계를 정해놨는데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거나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출석 정지한 기간 동안에는 급여도 반만 받도록, 그러니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반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8호의 경우요. 회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과를 할 때, 일반적인 징계는 출석 정지를 했을 때 받는 수당을 감액 조치를 하는데,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경고 또는 사과를 했을 때도 월 수당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수당에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기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명도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에서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했던 것도 징계 대상이고요. 그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서 종결을 하자라고 해서 표결을 하는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르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도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방송을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서야 몇 명 나와서 싸우기는 했지만 첫 시작은 국힘당에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표결 못하게 방해를 한 거죠. 표결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자체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거고요. 징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징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징계보다 훨씬 무겁다라는 거. 물론 이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제발 좀 물리적 충돌하지 말고 제대로 국회를 운영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좀 더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국힘당 두 자릿수로 만들어야 된다, 계속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적의원 3분의 1만 돼도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것도 3분의 1이면 하잖아요. 그럼 100명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 의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언제든지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절박함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기대하기로는 선거법 위반 등을 신속하게 재판에서 처리를 해서 당선 무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선 무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부터 정리해야겠다. 즉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일에 국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